But a man in South Korea has a particular challenge. Kim Tae-hoon Kim Tae-hoon. has fostered 10 North Korean boys, most of whom have 인터넷이 잘 안 돼요, 아래층이. 안녕하세요. 김훈이라고 합니다. 되게 무서워서 자해 탈 때 느낌이 잡아가는 느낌. amazing parenting by Kim Tae-hoon. 그런데 말입니다.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궁금할 것 같은데 현금하고 되게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입니다. 지내다가 떠난 아이들이 혹시 있는지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곳이 만약에 없다면 또 이렇게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럼 아까 다른 데서 그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? 북한에 있을 때도 그 꿈이 있었어요? 삼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? 나쁜 사람처럼 보였어. 그 아이들 약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? 예, 저희 집 막내는요, 올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요. 제일 큰 형아는 대학생이에요. 그 밑에는 고등학교 3학년,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,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, 중학교 2학년,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3학년, 이렇게 해서. 혹시 이렇게 특별히 남자아이들만 다 데리고 계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? 그냥 제가 남자라서, 예, 여자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서, 예. 그렇구나. 처음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해요.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. 북에서 온 어느 아이가 혼자 있었고, 그 아이가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해서 그 아이와의 하룻밤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. 뭐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인데요. 아이 혼자 두고 제가 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. 그게 몇 살 때 일이에요? 그때가 29인가 30인가 그래요.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.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. 한국 사회에 이렇게 북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에 너무 놀랬고, 전혀 관심 갖지도 않았고, 그 무지한 제 모습에 좀 놀라웠죠.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거 하시면서 그 다니시던 일을 그만두셨던 거예요? 그러면은? 예, 하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. 주변에서 가족분들이나 막 친구분들이나 반응은 좀 어땠어요? 반대가 좀 많이 심했어요. 저는 한 2년간은 가족들이랑은 연락도 못하고 살았어요. 예. 북에서 온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당황해 하셨죠.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눈에는 29, 30인 저도 아직 애로 보는데 네가 무슨 애를 키우냐면서 맨 처음에는 저를 받아주진 않았죠. 근데 어떻게 해요? 그 애는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, 안 되겠어, 너랑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, 너랑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아,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, 그래서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어요. 그리고 그 아이랑 살기 시작해서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해서 지금의 가족이 된 거죠. 지금도 아직도 반대를 하세요? 아니면 이제 좀 설득이 되셨어요?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받아주셨고,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집에 거의 매일 오세요. 매일 오셔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러세요. 그렇구나. 이 생활하시는 집이랑 이런 것들도 봤는데 집 마련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마련을 하시게 되셨는지.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요. 그분이 1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. 됐어. 그 전에는 이사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계속 하시면서. 식구가 많고 아이들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좀 불안해 하셨나 봐요. 집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걱정에 계약을 잘 안 해주시거나 재계약을 할 때 안 받아주시고 해서 저희가 좀 이사를 많이 다녔죠.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 사람들이 봤을 때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이때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 오셨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. 처음엔 그냥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큰 걱정 없이 시작을 했는데,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먹는 거, 배우는 교육비,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,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사회공헌 제도를 이용해서요, 우리 집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모의 돈이 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도와줄 수 있나요? 해서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저희랑 면접을 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계속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제가 15년째 하는 거지만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조차도
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다 거기에 또 도와달라 이런 말을 듣는 분들도 부담이 되실 거고, 그래서 내 스스로 좀 뭔가 벌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카페, 레스토랑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. 예쁘죠? 보통 이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요즘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패턴이 바뀌긴 했지만 보통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깨우고요.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 정리하고 나면 저는 또 장 보러 가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카페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니까 또 가서 정리하고 아이들이랑 뭐 이거 장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딱 다시 저녁에 와가지고 아이들 봐주고 가게 마감할 때 또 가게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. 가족이 많다 보니까 할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 다 하시는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. 제가 직접 다 하고요. 힘든 일들 제가 왜냐면 가게에 나가야 돼서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세요.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? 막 설거지부터 뭐 이게 양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. 예, 그러니까는 제일 힘든 게 장 보는 거예요. 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양을 카트에 실어서 장을 보고 오거든요. 그게 하루 만에 다 없어지면은 너무 허탈해요. 또 장을 보러 가야 되고, 나머지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한다 치지만은 장 보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진짜 장을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, 거의? 그쵸. 아이들이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파하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. 이상하게 집에 있으니까 더 먹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무기력해지잖아요.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더 많이 먹어요.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궁금한 게 되게 평범하고 되게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이런 시끄러운 이런 집안의 소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? 이게 저에게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좀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적막하고 조용한 집은 모르겠어요. 저 개인적인 성향은 그런 데서는 오히려 저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고 막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막 삼촌만 불러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아직도 내가 필요로 하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데서 많은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이 지금 막 중학교 고등학교 됐지만 이 아이들이 막 저랑 7살 때부터 막 살던 아이들도 있어요. 6, 7살 때부터 부모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부모처럼 의지하고 따르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난 삼촌이 좋아 뭐 이런 말보다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. 정말 그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받아요. 저희 집에는 룰이 있어요. 룰이 없는 게 룰이에요.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건지, 아이들 부모님은 혹시 원래 이렇게 북한에 계시던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. 아이들 10명이 각자 북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, 기간, 시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.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루트도 다 다르고요. 왜 넘어왔는지에 대한 배경도 다 달라요. 그리고 저희 아이들 10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에요. 브로커 손에 혹은 브로커 등에 업혀서 넘어왔으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만 브로커에게 보내서 한국으로 가면 잘 살 수 있다는데 아이만이라도 좀 잘 살게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막 6, 7살 이 나이에도 이렇게 와서 저희 가족이 된 아이들도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지금 태훈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만약에 없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원 졸업한 후에 어떻게 보통 살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집이 다른 이렇게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집들이 있어요. 뭐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집이라든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집으로도 보내져요. 보통 그러면 나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게 보통 있는 건가요? 그런 네. 게 하게 되는? 그룹홈이라는 곳에 입소 제한 나이가 있어요. 만 18세 이상은 그룹홈으로 입소할 수는 없고요.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갈 경우 대학 졸업시까지 그룹홈에서 살 수 있게 연장이 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바로 한다면 한 1년 안으로 이제 자립을 준비해서 이제 그룹홈에서 퇴소를 해야 돼요. 그럼 일단 지금 이렇게 해오시면서 중간에 이제 뭐 지내다가 떠난 아이들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뭐 어떤 이유로 혹시 또 이렇게 나가게 됐는지 그런 것도.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한 친구도 있고요. 한 친구는 엄마가 중간에 오셨어요. 엄마가
같이 왔는데 같이 살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저와 같이 살고 있다가 어머니 품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. 이렇게 떠난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이 이제 되는지 뭐 아니면 종종 네. 이렇게 놀러 오고 하는지 궁금해요. 예, 놀러 오고요. 또 성인이 된 친구는 저랑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. 그때 되게 기분 어떠세요? 처음에는 뭐 이렇게 뿌듯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지? 좀 낯설었어요. 왜냐면 제 기억 속에는 이 아이의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저는 있는데 이 아이와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지금은 저에게 아주 좋은 술 친구가 돼주고 있어요. 그 친구는 몇 살이에요 지금은? 26살이요.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랑 같이 계속 있었어요. 그 친구가 제일 오래 또 그럼 네. 살았던 친구겠네요. 그러면. 네네네. 지금 술 친구가 되셨고. 네. 아까부터 옆에서 우리 집 막내예요. 몇 살이에요? 10살이에요. 10살? 그러면은 잠깐만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? 3학년이요. 이제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? 모르지. 모르지. 아니 그거는 북한을 탈출한 게 4살이고 얘는 너무 어릴 때 와서요. 잘 모르고요. 한국에 온 지는 4년 정도 됐어요. 몇 살 때 온 거예요? 그 왔을 때? 네 살.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? 5살? 4살, 4살. 다섯 살이에요. 아빠가 4살이네. 5살이요. 그러면 저거 말 그대로 저거 엎혀서 왔겠네요. 그 네. 어린 나이면은. 그쵸. 북한 어느 쪽에서 왔는지 기억해요? 너무 그런 거 오래돼서 전혀 온 것 몰라요. 같은데. 혼자 온 거예요? 아니요, 아니, 얘는 아빠. 아빠가 있어요. 여기 한국에 네. 같이? 그럼 아빠는 다른 데서 그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? 그러면은? 네, 일을 하시느라고 처음에는 이 아이의 아빠도 어떻게든 본인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한 2년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의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. 왜냐면 아버지는 일을 나가야 되고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버님이 한 2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정부 아동보호 그 기관이 있어요. 거기랑 상담을 하고 이 아이를 저희 집에 연결을 해준 거죠. 그렇구나. 네. 삼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? 삼촌 처음 만났을 기억이? 아니. 기억 안 난대요. 너무 어려가지고. 처음 왔는데. 그러네요. 네. 지금 한국 사는 건 어때요? 한국에 사는 건 괜찮아요. 어때요? 뭐가 제일 좋아요? 모르겠어. 그럼 제일 싫은 건 뭐야? 삼촌이랑 살면서 제일 싫은 거? 싫은 거? 응. 말해봐봐. 괜찮아. 너 먹는 거 많이 못 먹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. 왜 많이 못 먹게요?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. 그래서 먹는 거를 요즘 좀 조절하게 하고 있어요. 금성이 형하고 총명이 형. 형하고 청룡이하고 올라와. 지금 지금 인터뷰 하려고. 삼촌이 오라고. 삼촌이 오라 그랬어. 응. 난 내려가. 일로 와봐. 금성이도 올라. 일로 와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앉아와봐. 이거 화면이 어떻게 되나? 세 명이 약간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위에가 너무 많고 밑에가 너무 얼굴이 낮게 나와서. 아 이거 깔고 앉아. 하나 더 줘. 이거 깔고 앉아. 저는 잠깐 빠져도 되죠? 이렇게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국에서 연락드려요. 지금 여기 영국이에요. 일단은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. 저 중학교 3학년 지금 다니고 있고요.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됐나? 한 3년 정도 됐어요. 중학교 2학년이고요. 한국에 온 지 4달. 4달. 혹시 북한 어느 쪽에서 왔어요? 고향. 저 양강도 대홍단 여기 거기는 보면서 어떤 얘기해요. 곳이에요? 그 사람 보면. 감자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감자를 되게 많이 생산하는 곳이에요. 처음에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? 저 누나가 되게 좀 고생하면서 살아가지고 잘 살게 해주려고 누나가 오자고 해가지고. 한국 처음 왔을 때 어떤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? 제일 힘든 건 뭐 어디를 찾아가거나 친구 집을 놀러 가려고 해도 약간 길을 아는 게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는 교통수단도 좀 어려워가지고 처음엔 고생했던 것 같아요. 우리 삼촌 처음 만났을 때 좀 어땠어요? 이미지나 뭐 말해 너 평상시 얘기한대요. 딱히 그런 특이한 느낌은 없었어요. 이 집에 살면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? 좀 많은 형들이랑 좀 같이 지내니까 조용한 집보다는 좀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면서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한국 와서 뭐 그런 게 뭐 꿈이나 이런 게 있어요? 뭐 장래희망이라든지 뭐 모든 운동은 다 해보고 싶고 축구나 뭐 탁구,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은 다 해보고 싶고 축구를
살짝 꿈으로 삼긴 하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는 못해가지고. 축구 잘해요? 아니야, 뭐 그냥 대충 좀 하는 정도. 뭔가 대충이라게 잘하는 것 같은데. 북한에 있을 때도 혹시 꿈이 있었어요? 뭐 꿈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요? 북한에서는 꿈이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지? 항공사? 비행기 모는 그런 사람을 꿈으로 파일럿을 꿈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바뀌게 됐어요. 왜 바뀌었어요? 그때는 약간 비행기 같은 것도 못 타보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 올 때 비행기도 타보고 놀이기구 같은 것도 타보면서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꾸게 됐어요. 북한 어느 쪽에서 왔어요? 양강도요. 백두산 쪽에 있는 마을이. 그럼 지금 같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게 좀 좋았어요? 다 좋았댔어요. 그래도 특히 좋았던 거는?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.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. 네. 우리 여기 삼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? 높은 사람처럼 보였어. 왜요? 북한 사람들이 배 나오거나 잘 주면 간부들이 항상 그렇게 다녀요. 그래서 제 처음에 삼촌 볼 때 간부인 줄 알았어. 알겠습니다. 그럼 삼촌 이제 다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잘못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10시 전에만 가면 돼요. 그렇구나. 제가 대신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또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게 많이 애들 쓰겠습니다, 저도. 네. 제 영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말하면 볼 수 있겠네요. 당연히 볼 수 있어요. 영국에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어요. 뉴스 보니까 영국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, 뭐 또 시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 조심하시고 들어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, 하는 것처럼 자, 이렇게 해서 영국 BBC 방송과 화상 인터뷰가 끝났어요. 영국뿐만 아니라 월드뉴스에도 다 실려서 나간다고 합니다. 세계로 뻗어나가는 총각 엄마의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어요. 근데 고민인 건 이렇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김치 국물 영어 서브타이틀 꼭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날게요. 안녕. 뿅뿅뿅. 청룡아, 너 영국에서 막 러브레터 오는 거 아니냐? 야, BBC까지. 근데 그거 왜 했어요? 왜 했어요, 저거? BBC에서 네. 인터뷰 요청이 왔어. 근데 왜 우리들을 했어? 너네들도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. 정량용어에 대해서 잘 말했어.